남해군에서 살아가는 낭만적인 일상과 그 속에서 얻은 영감을 전합니다. 낭만 배달부 유록. 오늘은 남해군 지족에 있는 샤키테리 전문점 빠뜨롱에 나와 있습니다. 오너 셰프이신 오늘 김동욱님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SNS로 저희가 먼저 사전 질문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사장님한테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나갈게요.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 MBTI는 ENFJ입니다. 맞나요? 확실한가요? 확실한가요? ENFJ. 아니 제가 잘 이게 제 MBTI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항상 까먹는데 네. 아마 이거 저도 질문이 있다고 해가지고 혹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오랜만에 찾아보셨어요? 복습을 하고 왔습니다. 좀 외향적이시고 그쵸? 네네네. J면은 좀 계획을 좀 짜는 거를 좋아하신다? 환장하죠. 네. 계획 없으면 못 삽니다. 계획 없이 못 살아. 네. 계획을 차근차근히 하셔서 이 공간을 또 만드셨나요? 그러면? 그렇죠. 어떤 이런 뭐 결과물을 정해놓고 한 건 아닌데 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결과물이 나오면은 내가 성취를 느끼겠다 이런 과정으로 준비하게 됐죠. 네, 이렇게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나이는 공개할까요? 공개하지 말까요? 공개할까요?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상대적 젊은 나이에 이렇게 이제 가게를 창업하시게 됐는데 남해군에서 창업한 이야기 오늘 들려드리려고 한번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사전 질문을 이렇게 MBTI 여쭤봤는데 계획에 환장하신다는 거 알았네요. 요리의 매력은 뭔가요? 요리의 매력도 뭐 계획에 있는데. 계획에 있다. 그렇죠. 뭐랄까 처음에 어떤 맛있는 음식 하는 걸 보거나 또는 제가 먹었을 때 맛있는 음식을 이제 제가 접하면 계획을 세우는 거죠. 누군가에게 이걸 먹이면 어떤 결과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맛있는 걸 드시면 이제 환장하겠구나. 그럼 이제 그 포인트를 잡아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었지. 그 사람을 이제 좀 지지고 볶아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네. 그럼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 기분? 그 티를 내면 안 되긴 하는데 그런 거죠. 비가 오네? 얘가 평소에 곱창 전골을 먹고 싶어 했지? 그러면 어디 맛집을 좀 찾아놨다가 네. 머시갱이야 오늘 곱창 전골 먹을래? 하면 그래 뭐 나쁘지 않지? 해서 갔는데 소주 탁 해가지고 그럼 이제 머시갱이가 또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또 가자. 그러면 이제 속으로 이제 엄청 뿌듯해하지만 그래 뭐 집에 가서 이제 이불로 피자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이불로 피자를 도우를 이렇게 그렇죠. 저어서 이불 킥과 좀 다른 개념이죠. 모든 일에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렇죠. 사장님은 계획이 있으시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 좋아하는 요리를 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특별한 뭐 계기가 있다기보단 제가 일이라는 개념이 남들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하는 거를 좀 좋아합니다. 어머나. 성급기. 그래서 네. 좀 저한테 일이라는 거는 뭐랄까 항상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남들한테. 네. 제가 하고 있는 일로 예를 들면 음식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 카레를 사용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냥 가정집에는 좀 무딘 카레면 좀 안 깎이네 하고 말겠지만은 내가 프로페셔널하게 하다 보면 그게 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날카로운 칼이 돼 있는 것처럼 항상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일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음식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냥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그냥 자취방 애들 놀러 왔을 때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오늘 너네 집 갈 건데 뭐 사가면 돼? 전화가 와요. 그러면 당하지 않고 그러면 이것저것 사와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얘네 집에 오면 실수가 없다, 실패가 없다. 음식은 맛있다. 보낼 수 있다. 즐거운 맛있는 시간. 거 먹으면서. 그게 머시갱이가 내가 될 수 있다. 정신 못 차릴 수 있다. 약간 결과물을 항상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일이 된다. 똑같은 거죠, 저한테도. 항상 뭐 제가 모르는 사람이 와도 그들은 어디선가 제 매장에 대한 정보를 듣고 왔을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이 위치상 워크인은 거의 없으니까. 네, 걸어오시는 분들. 그럼 그들에게도 이제 똑같은 경험을 해주는 거죠. 제 지인들과 똑같이. 뭐 남해 여행을 왔을 텐데 그분들은 뭐 음식이라는 건 여행에서 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먹는 거죠, 당연히. 사진 이런 거는 뭐 어차피 안 열어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네, 어. 숙박도 있고 뭐 어. 함께하는 사람도 있고. 아,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랑 뭔가 맛있는 걸 먹었을 먹는 때, 그렇지. 그 기억이 중요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을 이제 차지하시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앞으로. 되려고 이제 네.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남해에서 지족에서 하시게 됐단 말이에요. 네. 남해를 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남해를 택한 이유. 네. 일단 뭐 첫째로 남해가 요즘 관광지로서 꽤 입지가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석적으로도 봤을 때 네. 뭐 제주도나 거제도나 통영 같은 주변 도시들은 이미 많이 관광지화가 됐는데 남해는 이제 시작되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리조트 같은 것도 이제 막 들어서고 하니까 네. 미리 자리를 잡고 그 과정에서 남해 어떤 외식 문화 중에서 관광객들이 필요하는 부분을 내가 더 차지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첫째로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부모님이 남해에 사시고 저도 남해에서 나고 자랐잖아요. 네. 누나는 이제 시집을 가가지고 다른 곳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부모님이랑 가족 같은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좀 많이 보내고 싶었어요. 가족과 함께. 네, 왜냐하면 뭐 부모님도 나이를 들어가시는 걸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도 느꼈고 여기 내려와서도 느꼈는데 하루하루 부모님 이제 나이 들어가시고 이런 걸 보면은 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옛날에 안 들었는데 남해 내려오고 나서 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같이 보내놓는 게 나중에 내가 후회 없이 또 뭐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만약에 결혼해서 네. 아이를 가지더라도 그런 경험을 한 저와 아닌 저가 네. 육아를 하는 게 많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가족적인 측면에서도 남해를 선택한 게 있습니다. 귀향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귀향이죠. 네. 아, 그러면 오시기 전에는 혹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오기 전에는 제가 원래 그 패션 디자인 전공이었는데 오. 그 동양 창작 무용이라는 그 네. 뭐랄까 장르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맞춤 무대 의상을 했습니다. 오, 우와. 무대 의상 제작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디자인을 전공을 하시고. 네. 그래서 그런지 뭔가 달라요. 이 센스가 남다른 것 같은데 공간도 그렇고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을 다 직접 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네. 로고나 이런 것들도? 네, 로고도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네. 이제 뭐 기타 인테리어에 필요한 뭐 포스터 제작이나 이런 것도 다 오. 제가 직접 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좀 영혼이 좀 없어 보였나요? 아유, 근데 느꼈습니다. 진짜로.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네, 진짜로 이렇게 SNS 계정에서도 보고 했는데 너무 좀 색깔이 또렷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공간에 어떤 그 또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막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경험들. 여기 인테리어는 혹시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뭐부터 시작하셨죠? 공간이라는 것은 그 공간을 무엇인가가 얼만큼 채우고 있느냐가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 무드를. 네, 무엇이 뭐라고요? 무엇이 얼마만큼 채우고 있느냐. 채우고 있는가? 그 공간을. 또는 어디에 얼마만큼 사람들을 집중하게 만드는가거든요. 집중하게 만드는가? 만약에 일본의 어떤 특정 편집자 같은 경우에는 네. 한 달에 옷을 하나만 만들어서 그냥 하나요? 천장에 딱 걸어놔요. 하나요? 한 달에 하나요? 그 수백만 원 합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나 못 사고 와서 구경하는 거예요. 전시물처럼. 그래서 그걸 구매해 가는데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노래도 잔잔하게 나오는데 거기에 스포트라이트가 옷에 딱 박혀 있어요. 우와. 하나의 작품처럼. 소름 돋는다. 네. 그러면은 다양한 걸 하지 않아도 그것만으로도 집중도가 높아져서 사람들이 뭐 벽이 어떤지 높이가 어떤지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 거죠. 옷만 생각나는 거죠. 저걸 산 사람은 누굴까? 그럼 그걸 사는 사람은 그 모든 시선과 경험을 구매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다른 사람이 그 봤던 가지지 못했던 그 집중받았던 걸 내가 가지는 거죠. 그 가치를 위에 하는 달려 거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위에 달려 있어요. 위에. 이렇게 공중에 떠 있어요. 우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공간을 많이 채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처음에 막 흰색으로 할지 색깔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 공간을 가장 많이 채우는 거 온도거든요. 조명의 온도 또는 이제 음악의 온도 또는 뭐 향기, 냄새의 온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좀 편안한 어떤 분위기를 원한다면 따뜻한 조명을 쓰고 음악도 이제 비트가 느린 걸 쓰겠죠. 향기 같은 것도 좀 상큼한 것보다 더 부드러운 걸 많이 쓸 테고 네. 이런 것들을 먼저 정하는 게 되게 좋은데 이런 거를 처음에 그래서 어떻게 정하는지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네.
여긴 약간 좀 쿨한 느낌인데 맞나요? 그런 느낌. 네, 그렇죠. 약간 네. 뭐랄까 뭐 이거를 빌드업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네. 저는 어떤 공간이나 브랜딩을 할 때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 그러니까 공간이. 우리가 법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법적으로도 얘도 사람인 거니까 이 사람이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보편적으로 그 사람의 언행이나 뭐 패션이나 네. 또 외형 같은 거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신뢰에도 부여하는 거죠. 이 사람한테 어떤 색깔이 어울릴까? 어떤 아웃핏이 어울릴까? 어떤 스타일의 옷이 어울릴까? 어떤 향수가 어울릴까를 고민하는 것처럼 이 공간에도 내가 바꿀 수 없는 거를 이제 기본으로 깐 다음에 그 이후에 내가 여기다가 어떤 걸 해야 여기를 어떻게 느껴지게 만들까? 만약에 나는 차분하고 뭔가 조금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주고 싶고 좀 페미닌했으면 좋겠어. 그럼 그런 걸 정해놓은 순간 조명 색깔도 나오고 어떤 음악을 틀어야 될지도 나오고 어떤 메뉴를 팔지도 나오고 어떤 향기를 내야 될지도 정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브랜딩을 처음 시작할 때는 남들에게 이게 포괄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뭐 테이블이니 의자니 다 나와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 내가 흰색 원피스를 입었어요. 그러면은 어떤 모자를 쓸까? 햇빛이 좀 있고 하니까 나는 느낌 있게 볏짚으로 된 큰 딱 볏짚 모자를 쓰고 흰색 옷이니까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뭐 플로로한 뭐 숄더백을 맨 다음에 구두를 만약에 뭐 노란색으로 매치한다. 예쁜 걸로 딱 힐톱 같은 걸로 해서 이러면은 머릿속에 그냥 그려지잖아요. 어떻게 입어야지? 향수도 어떤 거 쓸지 딱 나오고 그런 것처럼 매장에다가 이미지를 부여하는 거죠. 여기 들어왔을 때 내가 그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처럼. 그럼 공간적으로 좀 더 밀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쯤에서 우리 노래 하나만 듣고 오겠습니다. 네. 사장님께서 추천해주신 곡이죠. 어떤 곡인가요? 검정 치마의 하와이 검은 모래입니다. 네, 그걸 추천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도 이제 매장에서 음악을 틀다 보면 네. 이제 유튜브 같은 아이들이 자동으로 막 추천해 줄 때가 있어요.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노래가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를 딱 듣는 순간 우리 고객들이 내 음식을 먹었을 때 머릿속에 이게 BGM으로 탁 들리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되게 낭만적인 곡이잖아요. 낭만 배달부 유혹에 딱 어울리는데 노래 듣고 오시죠. 검정치마의 하와이 검은 모래. 그대가 가고 싶은 섬 나는 못 가요. 알다시피 내 지은 죄가 오늘도 무겁네요. 우리가 알던 그 장소는 무덤이 되었겠죠. 추억을 고이 덮은 채 무궁화가 한가득 태평양 저 멀리 피었네. 그대가 가고 싶은 섬 나는 못 가요. 보다시피 내 발은 아직 여기 묶여 있어요. 우리가 듣던 그 파도는 돌아오지 않아요. 손잡고 걷던 밤바다 검은 모래 위에 부서진 유리만 남았네.
다가가 내 맘은 작은 봄도 움직이지 않는 거야. 우리가 알던 그 장소는 무덤이 되었겠죠. 추억을 고인돌인 채 무궁화가 한가득 태평양 저 멀리 피었네. 샤키테리가 이제 염지한 고기 육류 가공품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저 설명해 주세요. 샤크테리라는 제가 하는 게, 것보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햄이라고 하면 다져져 있고 어떤 필링에 들어가 있는 뭐 비엔나 같은 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물론 포함하지만 네. 전통적으로 이제 생고기든 뭐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육의 상태로 이제 가공을 해도 그거를 다 외국에서는 샤키테리라고 하거든요. 그런 후가공된 어떤 저장육 관련된 것을 모두 다루는 걸 이제 샤큐테리라고 합니다. 거기는 근데 이제 육이라는 게 이제 육고기뿐만 아니라 해산물이나 다른 게 다 포함이 되고요. 다 네. 미리 가공. 그렇죠. 아우. 장기간 보관을 하기 위해서 가공했던 식재료들을 이제 대용량으로 파는 게 아니라 동네 네. 단위에서 조용조용하게 파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델리나 샤키테리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 집에서 수산물을 원래 다루는 일을 하는데 아, 장기적으로 저도 제 일을 더 하고 싶고 네.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면은 단순히 1차 가공 판매뿐만 아니라 이렇게 손님들과 직접 맞닿은 판매도 하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으세요? 뭐, 음, 네. 그 메뉴, 신메뉴 같은 것도 게스트 메뉴도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네.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거는 풀드포크랑 베이컨 네.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그거 외로 손님들이 다른 걸 더 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게스트 메뉴로 뭐 파스트라미가 됐든 잠봉이 됐든 처음에는 좀 되게 조심스러웠거든요. 메뉴를 네. 추가하고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이제 무용복 맞추는 일을 했을 때 느낀 점이었는데 이게 고객분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다 맞춰드리는 게 맞춤의 일이기도 한데 결국 그들이 모르는 부분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적소에 잘 채워주느냐가 어떤 프로로서의 어떤 자세랄까? 이런 거를 가지게 됐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이게 또 저도 제 가게고 손님들을 이제 대하는 건 또 처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잠깐 잊었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 내가 좋아하는 거 주면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네. 내가 왜 이걸 자신감을 잃었을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과정으로 가서 사람들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게 내 전문인데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겠네. 내가 네.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조합으로 주면 분명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네. 그들이 내 팬이 될 것이다. 그들이 이제 한 명이라도 내 팬이 되면 네. 그들이 속한 어떤 커뮤니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들 사이에 소문이 나겠죠. 그 샤키테리 아까 베이컨이나 이런 아이들을 댁에서 즐기고 싶으신 분들도 요즘 많으신 것 같아요. 맛있게 즐기는 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샤키테리라는 게 대부분 이게 가열이 돼서 다 익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커팅한 다음에 온도만 올려서 먹을 수도 있고요. 오. 콜드 컷이라고 그냥 차가운 상태로 먹는 것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요리하는 게 복잡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아침이 됐든 뭐 점심이 됐든 아니면 뭐 내가 도시락을 싸가든 적재적소에 쓸 수가 있고요. 네. 보통 이제 베이컨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 때
많이 짜지 않게 만듭니다. 네. 그래가지고 약간 한국인 입맛에 맞게 만들기 때문에 그냥 착 구워가지고 맞아요. 계란 후라이랑 같이 먹으면 네. 아침 대용으로 굉장히 괜찮죠. 저는 김치랑 같이 구워서도 먹어봤어요. 삼겹살. 근데 약간 삼겹살 느낌을 음. 삼겹살집 가면 혼자서 가기도 힘들고 이럴 때 예, 여기 베이컨 사가지고 한번 김치랑 구워 먹어봤는데 밥도둑이더라고요. 이놈 잡았다. 밥도둑.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많이 짜지 않아서 좋았어요. 많이 짜지 않고 약간 도톰한 식감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먹고 또 먹고. 너무 얇으면 이게 내가 고기를 먹는 건지 맞아. 그런 그런 느낌이 느낌이 들기 조금 때문에. 네, 막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를 판매하시는구나. 그렇죠. 네. 왜 그렇게 좋아하시나요? 나도 좋아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메뉴 얘기하다 보니까 사전 질문 중에 감튀 하실 계획 없으실까요? 혹시 없다면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감자튀김 계획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일단.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왜냐면 제가 판매하는 게 버거다 보니까 네. 익숙하시죠. 네, 그래가지고 버거랑 버거를 감튀랑. 많이 찾고 계셔가지고 지금 제가 뭐 하나 마시려고 하는데 이런 음료도 되게 힙한 음료들이 많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네. 감자튀김은 계획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안 하고 있었던 게 일단 이 부엌이나 지금 이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사실 이제 요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튀김에 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좀 어렵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고객분들이 자꾸 이렇게 원하시니까 저도 이제 방법을 찾아야죠. 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 네. 한번 기다려보고. 네, 왠지, 네. 이런 부담 드리려나? 맛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힙한 음료, 어디서 못 봤던 음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맥주도 판매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너무 좋네요. 보니까 와인도 있더라고요. 네, 그쵸? 맞습니다. 와인이 근데 포트 와인? 네, 맞습니다. 네, 포트 와인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이게 정확하게 터니포트인데 네. 이게 제가 원래 위스키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음, 남해도 와인 되게 좋아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쵸.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동욱 씨 취향이 이런 거니까 이런 음. 걸 마셔보면 어떻겠냐 얘기를 들어가지고 처음 접했었습니다. 포트 와인을. 근데, 와인을 드시다가 이제 위스키를 좋아하시니까 포트 와인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먹었는데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오. 딱 먹었을 때 약간 달면서 무화과나 약간 옥수수 냄새도 나고 약간 버번 위스키에서 나는 그런 풍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너무 잘 맞고 심지어 도수가 높아요. 네. 그럼 이제 배가 안 부르다는 얘기겠죠. 조금만 마셔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 분위기도 즐기고 이제 분위기도 알성미도 즐기고. 챙기고 네. 심지어 맛도 있고, 맛도 있고 제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그런 거랑도 잘 고기랑도 어울려요. 잘 어울리고. 네, 그래서 아. 뭐 위스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도수고 대중적인 사실 어떤 맛은 아니에요. 네. 처음에 좀 약간 허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하이볼로 마시거나 이러는데 네. 포트 와인은 그냥 딱 한 입 먹으면은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오, 맞아. 약간 부드럽고 달고 네. 그런 것들 우리가 평소에 와인에서 생각하던 특히 레드 와인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풍미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매장 메뉴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네. 저도 좋아하니까 이제 네. 넣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고기를 레드 와인이랑 많이 먹잖아요.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포트 와인을 또 레드로 같이 즐겨 보니까 또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저도 맞습니다. 한번 먹어봤는데 사실 먹어봤죠. 안 먹어봤을 리가 없죠. 그래서 먹어봤는데 포트 와인 자체도 맛있는데 그렇죠. 고기의 그 풍미랑 이게 대폭발. 음. 잔치다 잔치. 그래서 되게 잘 어울린다. 페어링이라고 요즘 하나요? 페어링? 페어가 좀 된다. 와인 좀 아시나 봐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맛있더라. 그건 네. 확실하더라. 그거 페어링이고 확실하더라. 뭐시고 몰라도 맛은 있더라. 요즘에 이렇게 취미를 좋아하던 거를 일로 이렇게 많이 이어가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취미도 있으세요? 음식하는 거 말고 이제 캠핑하는 거 되게 캠핑. 좋아하고 뭐 우드 카빙도 하고 나무 이것저것 카페? 하고 있습니다. 뭐 캠핑 또 남해에서는 알아주는 캠핑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캠핑할 쑥스럽네요. 네, 캠핑 관련된 행사에서도 많이 뵀던 것 네. 같고 이렇게 취미를 일로도 발전시키려면 뭘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취미를 일로 발전시킨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잖아요, 사실. 그렇죠. 요즘은. 그걸 사람들이 많이 원하죠. 네. 일단
내가 이걸 얼마나 어디까지 좋아할 수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까지 좋아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내가 단순히 뭐 캠핑을 좋아해요. 근데 단순히 내가 그냥 혼자 사람들이랑 나가서 노는 정도로만 좋아한다면 이건 일이 될 수 없겠죠. 왜냐면 그 이상의 지식이나 집중도를 필요한 것에 대해서 내가 시간 할애를 하는 게 더 이상 즐겁지 않을 테니까요. 네. 근데 내가 어떤 분야를 정말 내가 남들이 봐도 나에게 항상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거나 내가 그들에게 조언을 줄 만큼 진짜 깊숙이 좋아한다. 그러면 일단은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네. 내가 이거를 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 단계를 지나고 나면 이제 그러면 나랑 같이 이런 걸 깊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뭘 하고 있는지. 만약에 내가 뭐 독서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책은 그냥 읽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집안에서 나 혼자만 책을 읽는 걸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책을 읽는 것에 몰입할 수 있는 어떤 감성이 충족된 환경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전 그런 거 좋아해요. 그죠? 혼자 뭔가 집에서 읽는 거 말고. 릴렉스 체어에 옆에 골골거리는 따뜻한 고양이도 한 마리 있고 약간 뭐 백색소음. 그렇죠. 사박사박하고 커피 냄새도 좀 나고 네. 맛있는 크로아상도 있어주면 이제 끝내주죠. 그쵸, 끝내주죠. 네. 커피랑. 그런 것처럼 나는 책 읽을 때 이러면 좋아. 이럴 때 책이 술술 읽혀. 그리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네. 생기는 또 시너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제공할까?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찐팬을 내가 어떻게 만들까? 동시에 그러면 내가 어떤 것에 찐팬이었던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만약에 뭐 독서나 이런 모임 관련된 크리에이터의 엄청난 팬이에요. 네. 그럼 그 사람이 해오던 게 있잖아요. 그걸 보고 답습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했구나. 네. 똑같이 모방하는 것도 시장이 크면 관계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 프로세스만 내가 습득하면은 다른 분야에서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얼만큼 내가 좋아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 두 번째로 나만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하고 있는지. 그럼 여기에 분명 필요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필요. 네, 내가 이런 공간이 필요해. 이런 공간인데 책 읽는 사람들이 와서 조용한 환경이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필요해. 네, 필요. 아니면은 따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도 좋아. 네. 근데 여기서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을 빌려주네. 커피를 시켰더니 그런 것처럼 뭔가 왜냐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나 이어폰 요즘 유행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사실 저렴하지 않잖아요. 네. 내가 사실 집에서 읽으면 굳이 필요 없는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을 환경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 관련된 만약에 그 공간 자체가 유명해지잖아요. 네. 그 공간의 이름을 A라고 합시다. 그럼 A 공간에서 판매하는 뭐 특정 독서 관련된 용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책받침이라든지 책꽂이라든지 이런 소소한 소품부터 시작해서 퍼니처를 늘려가지고 제품을 늘려서 그걸로 이제 사업적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어떤 특정 공간을 장기든 단기든 뭐 임대해가지고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사업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필요를, 니즈를. 네. 그러면은 이 빈 공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와, 눈에 네. 광기가.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아요. 네. 한 명이라도 있었을 때 그 시장이 개척되면은 그 사람이 또 소문내서 데려옵니다. 야 여기 미쳤어. 나 세상에 책 읽으면서 이렇게 책 읽는데 완벽한 곳을 난 찾은 적이 없어. 내가 막 한 번씩 유튜브나 뭐 핀터레스트에서 보던 그 완벽한 독서 환경 있어. 그거야. 여기 현존해. 내가 이걸 하려다가 말았어. 집에서 혼자 하니까 힘도 안 나고 그랬는데 네. 여기는 남들이랑 뭔가 독서 토론도 할 수 있고 내가 읽고 싶은 책도 뭔가 이렇게 구비를 해주고 네. 그러면 사람들이 돈 쓴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손해일 수도 있겠지만 찐팬이 생기고 찐팬이 또 다른 팬을 유입하고 이렇게 점점점 내려가서 이제 어느 순간 뉴비들이라고 하죠. 입문자들이 여기를 가봐야 된다. 뭔데? 또. 뭔데? 아이고 책 읽는 게 대수야? 근데 갔는데 반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긴 좋네 이러면서 그게 책을 읽고 싶은 순간이 왔을 때 거기가 떠오르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면은 브랜딩이네요. 브랜딩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 필요도 없겠어. 인상 깊게 남는 거죠.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아니 아까도 우리 손님 고객이라고 하시고 애정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하시는 일에. 그렇죠. 네, 어떻게 이렇게 보시면은 좋아하는 일도 열심히 해서 일로 만드시고 비결이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 일단 전 헐랭이라. 너무 겸손하시다. 아니요, 헐랭이라 지금. 일단 저는 뭐든지 좀
관심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심이 관심. 있으면 관심이 있는 만큼 보이는 거죠. 음. 혹시 그 손가락 마디가 몇 개인 줄 아시나요? 저번에도. 몇 개일까요? 매일매일 손 쓰고 계시잖아요. 네. 5.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세면 되잖아요. 하나, 둘, 3개씩 있고. 수치스러워. 그냥 맞추고 싶단 말이에요. 암산으로 네. 3개씩 4개 있고 엄지손가락은 마디가 2개죠. 그럼 14개죠. 14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맨날 쓰는 손도 되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도 딱 들었을 때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가지는 게 어떤 관심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관심을 가질 원동력을 어떤 걸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내 손 좋아가지고 당연히 없으면 큰일 나는데 하지만 마디를 세진 않잖아요. 네. 그 정도의 관심은 어디서 오나? 저는 이제 그게 다 사랑하는 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종교적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뭐랄까 저도 꽤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친구랑 결혼도 할 예정인데 네. 그런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뭐 100%다 사랑의 힘이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사랑이라는 게 있어야 가능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내가 사랑하면 이제 그만큼 관심이 높아지고 남들이 못 보는 걸 더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남들이 못 하는 걸 더 할 수 있게 되죠. 남들이 그걸 모르더라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디테일이라는 걸. 네. 뭐 맨날 우리가 연애 상담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선물 어떤 거 사주면 좋을까? 걔가 뭐 평소에 가지고 싶다는 거 없어? 관심 있어야 기억할 거 아니에요. 걔가 싫어하는 메뉴 뭐 만약에 뭐 연어를 싫어해요. 실제로 제 여자친구가 연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눈치 없이 오늘은 훈제 연어 덮밥 이런 거 먹으러 갈까? 이러면은 여자친구는 먹으러 가주겠죠. 하지만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가 없을 때 뭔가 좀 섭섭한 기분이 들 것 같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기억해주고 너 오늘은 뭐 너 고기 좋아하니까 고기 먹으러 가자. 나도 고기 좋아하니까. 그런 것처럼 좀 사랑하는 마음을 시작으로 좀 디테일하게 무엇이든 보는 거죠. 관심을 갖게 된다. 관심. 아까 전에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일로 만들 수 있느냐에서 제가 네. 내가 얼만큼 이 일에 관심이 있느냐, 좋아하느냐에 대한 허들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게 좋다고 한 이유도 이런 측면에서요. 내가 이 일을 그냥 뭐랄까 그냥 좋아하는 건지 네. 진짜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건지 알아야 돼요. 내가 그냥 좋아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사랑하고 싶다면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안에서. 그걸 발견하게 됐을 때 짝사랑한 사람한테 막 편지 썼다가 꾸기고 했던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좀 실패하더라도 이 관계를 일이든 어떤 취미든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런 것들이 좀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닐까. 이쯤에서 우리 노래 하나만 듣고 오겠습니다. 네. 고요한 밤이 찾아와 아무도 몰래 멀리 떠나자 아침 햇살이 우릴 비춰도 계속 춤추자 너를 사랑해 우린 낭만이란 배를 타고 떠나갈 거야 우린 젊음이란 배를 타고 떠나갈 거야 우린 사랑이란 배를 타고 떠나갈 거야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린 괜찮을 거야 길을 잃어도 우리 서로 꼭 붙잡고 있어 나를 안아줘 따스한 아침 햇살과 우리 둘의 사랑은 영원할 거야 우린 낭만이란 배를 타고 떠나갈 거야 우린 젊음이란 배를 타고 떠나갈
타고 떠나갈 거야. 우린 사랑이란 배를 타고 떠나갈 거야.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린 괜찮을 거야.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를 정말 진하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막 근데- 덕후가 되지 않는 거야.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이럴 수 근데 있잖아. 분명 그런 사람도 존재할 거예요. 음. 요즘에 유행하는 그 의류나 복합 문화 공간의 어떤 시초로 되는 브랜드가 데우스라는 게 있거든요. 데우스? 네, 데우스 엑스 마키나인데 원래는 그 네. 사람이 그 사람 매장에서는 오토바이 튜닝도 하고 서핑보드도 팔고 네. 커피도 팔고 아. 그 지역에 맞는 음식도 팔아요. 오, 아. 그 지역 환경에 맞는 어떤 편집샵. 네 그렇죠. 근데 말 그대로 복합 문화 공간이죠.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약간 뭐랄까 치트키처럼 막 아무데나 쓰이는데 실은 이제 뭐 진정으로 그런 것들이 충족되면 사람들이 와서 그걸 다 향유할 수 있잖아요. 전시도 하고. 향유로? 향유로? 광고하시는 건가요? 지금 좋죠.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의미로도 좋고 뭔가 아.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면 시장이 더 넓어질 수 있겠죠. 왜냐면은 고인 사람을 찾는 거는 굉장히 힘들 수 있어도 네. 이제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정보가 없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딱 입문자 수준에 맞는 정보만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알아서 고인물이 생길 거고 네. 그들이 알아서 그 공간을 또 활성화시킬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런 공간을 컨설팅하고 제공하고 네. 그런 것만으로도 이제 어. 금방 말씀하신 타입의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그걸 일로 만들 수 있는 동기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것저것 좋아하는 네. 게 나의 아이덴티티인 거네요. 그렇죠. 나의 정체성으로 해서. 그러면은 사실 이것저것 좋아한다는 것은 그거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환경을 간접 경험할 거란 말이에요. 그 말 그대로 사실 장점은 경험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분명히 다른 경험을 습득하는 속도도 빨라질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재밌어질 거고 또 다른 걸 찾아 나서겠죠. 네. 사람들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뭐야, 이 집 용하네? 네. 복채가 네네. 네, 이 집 근데 용해요. 네. 그런 과정을 즐기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잘못했다고 전혀 생각 안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전문화되는 거를 사람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정이 나는 20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3가지만 해도 벅찬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내가 세분화해서 카테고리 한다면 그것도 깊어질 수 있는 거죠. 그 결로. 그것들로 이게 모여있는 공간으로 깊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땅을 한 100m까지 파는 전문가가 있다면 네. 그 사람은 100m까지 파는 건 전문가겠지만 처음에 5m, 10m에 대해서는 100m랑 파는 거랑 별반 차이 없게 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나는 5m씩 파는 걸 수천 개, 수만 개 파는 게 내 전문 분야야. 그럼 또 다르겠죠, 프로세스가. 그럼 혹시 안 좋은 점도 있나요? 식당 하면서 안 좋은 점은 없었나요? 안 좋은 점. 그렇다고 하잖아요. 뭔가 안 좋은 것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걸 사랑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안 감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창업하시는 분들이 미리 약간 아셔라 뭐 이렇게 전해주실 만한 거 없을까요? 제가 뭐
대단하게 알고 있는 것은 없지만 네. 그냥 그래도 한 명의 지금까지 해오면서 네, 한 명의 어떤 또래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네,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일단 첫째로 생각보다 사람들은 많은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그들보다 더 낫다거나 내가 조금 해봤다고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를 일단 접으셔야 됩니다. 그게 없어야지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고 내가 네. 더 보완하고 더 나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서 이제 손님을 마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당업을 예로 들었을 때 손님이 음식을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배가 불렀을 수도 있고 네. 뭐 음식이 맛이 안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자기가 안 좋아했는데 시도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보통의 손님들은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네. 그쵸. 그러면 그 남은 음식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아,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음. 뭐 간이 안 맞았나? 저는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메뉴를 다 하나씩 만들어서 먹어보거든요. 테스트하려고. 드시고 싶어서. 배고픈 것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데미지로 와요. 음. 아, 내가 이분이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 알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나? 남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첫 번째로 말씀드린 마인드셋이 안 돼 있으면은 아니, 뭐야 이거 부정적으로 다가와요. 네. 근데 그 부정적인 게 내 스스로 뭔가 고질점을 찾는 게 아니고 그 사람 탓을 하게 되는. 아, 이럴 거면 합리화. 시키지 말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모나게 사람이 변해요. 네. 근데 그럴 필요가 없게끔 첫 번째 스텝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왔을 때 요걸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다. 이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심해지면 그만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제가 알아듣기로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쵸? 그때 뭔가 내가 더 배우겠다는 마인드가 없다면 좀 힘들 수 있다. 그렇죠. 약간.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다. 왜? 이렇게 하면서, 그쵸? 그럴 수도 있다. 그렇군요. 또 혹시 또 있나요? 사실 저는 지금 식당 일 하는 게 굉장히 즐겁거든요. 그러면 좋은 점. 힘들긴 한데 네.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막 육체적으로 힘든 거하고 내가 이 일을 계속 할지 안 할지를 고민하게 하는 힘듦은 좀 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뭐 맞아요. 무거운 거 들고 이런 건 힘들지만 맞아요. 이 일을 그 이유로 그만두는 건 또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 정도가 힘든 일인 것 같고 뭐 좋은 일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때까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학교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음식을 해오거나 관계를 유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 친구들이 이제 매장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동과 너 와, 진짜 했구나. 거기서 한다고 하더니. 네, 큰 어떻게 에너지가 생겨요. 와, 내가 이런 걸 공유하는 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들이 진짜 좋아하고 나 축하해 주니까 또 전혀 모르던 사람이라도 진짜 깨끗한 접시가 딱 들어오잖아요. 너무 잘 먹었다고 뭐 제가 인사 듣고 하면은 그게 또 엄청난 의욕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할 수 있게 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마인드셋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접시를 볼 때마다 저는 성취를 느끼는 거거든요. 와, 다 드셨네. 너무 좋아. 내일도 잘하자.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네. 부정적인 피드백이 왔을 때는 배우는 계기로 삼고 좋은 피드백이 왔을 때는 또 자기를 계속 더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또 거죠. 원동력이 네. 되고 그래서 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해 나가실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혹시 앞으로의 계획 있으실까요? 앞으로 이렇게 네. 뭐 이번 연도 계획이라든지. 일단 일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샤크테리도 물론 엄청 좋아하고 계속 꾸준히 하고 싶지만 제가 음식을 하고 이랬던 이유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남해에서의 어떤 음식의 선택의 다양성을 좀 높이고 싶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앞으로도 잘 분석하고 해서 기회가 된다면 다른 음식들도 선보이고 싶고 네. 두 번째로는 저가 지금 유지하고 이 공간이 단순히 식당이 아니라 뭔가 특별했던 기억으로 사람들한테 남았으면 좋겠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도 할 생각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고 네. 뭐 제가 휴무이거나 업무 시간이 아닐 때는 충분히 어떤 이유로도 이 공간을 빌려드릴 의향도 있고 하니까 공간이 진짜 예뻐요. 아까 전에 그 어떤 사람 인격체를 부여해라 공간에 네.
부여해라까지는 아니었지만 하면 좋다. 그렇죠? 뭐 색깔을 매장 안에서 정하는 것도 그렇고 음악을 트는 것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라는 사람 안에 있는 일부분을 떼서 의인화한 거죠. 저라는 사람에도 많은 면이 있지만 제가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남들한테 보여준 이력이 없으면은 제대로 이제 외부로 표출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봤고 그런 걸 통해로 공간을 구성하는 거죠. 뭔가 뭐 핀터레스트나 요즘 유행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 근데 음식도 맛있어. 네. 사장님도 친절해. 그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맞아요. 원한 거죠. 어떤 또 공간이 되어갈지도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오늘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싶으신 분들에게 많은 좀 영감이 됐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저도 요새 고민 많은데 제가 제 고민도 많이 해결된 시간이었거든요. 낭만 배달부 유록은 이제 떠나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까지 또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It was a teenage wedding and the old folks wished him well. You could see that Pierre did truly love the mademoiselle. And now the young monsieur and madame have rung the chapel bell. C'est la vie, say the old folks, it goes to show you never can tell. They furnished off an apartment with a two-room robot sale. The coolerator was crammed with TV dinners and ginger ale. But when Pierre found work, the little money coming worked out well. C'est la vie, say the old folks, it goes to show you never can tell. They had a hi-fi phone, oh boy, did they let it blast. 700 little records, all rock, rhythm, and jazz. But when the sun went down, the rapid tempo of the music fell. C'est la vie, say the old folks, it goes to show you never can tell. They bought a souped up jitney, was a cherry red 53, and drove it down to Orleans to celebrate the anniversary. It was there where Pierre was wedded to the lovely mademoiselle. C'est la vie, say the old folks, it goes to show you never can tell. Teenage wedding and the old folks wished them well. You could see that Pierre did truly love the mademoiselle. And now the young monsieur and madame have rung the chapel